미국 5244발, 러시아 5889발, 중국 410발. 숫자가 힘이라고 믿었죠. 브뤼셀 회의장, 한국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원자로가 떴습니다. APR 1400, 완전 독자 설계입니다. 미국 NRC 인증 통과입니다. 40년 무사고 설계입니다. 다음 화면, K-STAR, 인공태양입니다. 섭씨 1억도입니다. 48초 유지 성공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1억도를 다룬다. 우라늄을 농축한다. 플루토늄을 추출한다. 결론, 핵무기 제작 가능.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까? 박진우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네, 우리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왜 안 만듭니까? 3초 침묵. 나 만들 수 있다고 만들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괴를 만들 수도, 평화를 만들 수도. 우린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를. 그 선택을 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에단 크로우입니다. 나토 동아시아 전략 분석국 수석 분석관이죠. 30년간 한반도를 분석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습니다. 미국 없이는 버티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브뤼셀 NATO 회의장, 2025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미국 장비나 쓰는 애들 아닙니까? 프랑스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회의장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10분 후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울산 해역이 떴습니다. 극초음 속 미사일이 바다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아니, 떨어지기 전에 격추됐습니다. 0.5초 만에 말입니다.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30년간의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각국 방산 전문가 200명이 모였죠.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대표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독일 대표 슈미트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뭘 보여준다는 겁니까?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미국 장비 운용 사례겠죠. 우린 틀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김현수 대령이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이라고 했죠.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CWSK 실사격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표 마티웨가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미사일을 100발 막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회의장에 낮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데이터상 불가능했으니까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울산 앞바다였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떠 있었죠. 한 포가 6개 보였습니다. 실사격 시작합니다. 김현수 대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극초음 속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마하 2속도였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수치가 떴죠. 한 포가 움직였습니다. 0.3초 만에 조준이 끝났습니다. 발사. 미사일이 공중에서 터졌습니다. 불꽃이 하늘을 덮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속됩니다. 김현수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드론이었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100대가 넘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막는단 겁니까? 슈미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포가 돌아갔습니다. 6개가 동시에 움직였죠. 발사음이 울렸습니다. 하늘이 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론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아니, 하나씩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숫자가 떴습니다. 요격률 100%. 반응시간 0.5초. 말도 안 됩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조작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30년간 배운 게 그겁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마티웨가 입을 벌렸습니다. 말이 안 나왔죠. 슈미트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김현수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전 실시한 훈련입니다. 나토 옵저버 3명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제출됐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집으려 했지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0년간 저는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장비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썼죠. 자체 기술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회의장에 불이 켜졌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명의 전문가가 침묵했습니다. 김현수 대령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갔죠.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대령, 이건 정말입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크로우 분석관님, 직접 보러 오시겠습니까? 울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죠. 하지만 제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만 들렸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뤼셀에서 본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0.5초 요격률 100%.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봤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부였습니다. 크로우 분석관, 내일 아침 8시 펜타곤입니다.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펜타곤 3층 회의실에 들어갔죠. 스펜서 제독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작전 참모였습니다. 제 상관이기도 했죠. 앉게. 제독이 말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제가 7년 전에 쓴 거였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평가 보고서. 제독이 보고서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썼나?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나? 제독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미국 장비 의존도 87%. 자체 기술력은 제한적. 그렇게 썼습니다.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뤼셀에서 뭘 봤나?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CWSK 시연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격률 100%였습니다. 제독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죠. 자네 보고서 때문에 우리가 7년간 잘못 판단했네.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나? 제독이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한국에 가게. 예. 직접 확인해. 제독이 말했습니다. 울산, 부산, 대전, 사천. 전부 돌아보게. 한국 국방부가 협조하기로 했네. 저는 놀랐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이틀 후. 제독이 파일을 던졌습니다. 진짜 실력이 뭔지 확인하고 오게. 우리가 틀렸는지 저들이 허세를 부리는 건지. 저는 파일을 집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제독님. 말하게. 만약 진짜라면요? 제독이 저를 봤습니다. 그럼 우리 전략 전체를 다시 짜야지. 한숨이 섞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죠. 아내 제니가 물었습니다. 출장이래요? 응. 어디로요? 한국. 제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이요?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터 아니야. 그래도. 제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들 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한국 가요? 김치 사와요. 12살짜리의 밝은 목소리였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사올게. 하지만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서재에 앉았죠. 오래된 보고서들을 꺼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분석 보고서들이었죠. 전부 제가 쓴 겁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1장, 2장, 10장. 전부 똑같았습니다. 미국 의존형 방위. 독자 개발 능력 제한적. 기술 수입국. 제 손이 떨렸습니다. 7년간 단 한 번도 울산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본 적도 없었죠.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탑승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봤습니다.
현장은 보지 않았죠. 나는 단 한 번도 한국을 직접 본 적이 없다.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죠. 불빛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늘 현장에 있다고. 그리고 그 현장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이었습니다.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죠.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가족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톰이 손을 흔들었죠. 김치 잊지 마요. 제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올게. 탑승구를 지났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죠.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워싱턴이 작아졌습니다. 기념탑이 점처럼 보였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저는 숫자만 믿었습니다. 데이터만 분석했죠. 현장은 무시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햇빛이 사라졌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간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4시간 후면 인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한국을 볼 것입니다. 제 30년 경력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창밖으로 대서양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였죠. 저는 그 바다를 보며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 살았는지를.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새벽 5시였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출구로 나가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현수 대령이었습니다. 브리셀에서 봤던 그 사람이죠. 크로우 분석관님.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당신이 오라고 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김현수 대령이 웃었습니다. 그럼 보여드리죠. 진짜를.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죠. 동해가 보였습니다. 저기입니다. 김현수 대령이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수십 개였죠.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였습니다.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계 1등 조선, 세계 1등 방위.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허세라고 생각했죠. 틀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과 바다의 냄새가 났죠.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쪽입니다. 김현수 대령이 앞장섰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떠 있었습니다. 크기가 압도적이었죠. 7,600톤급이라고 했습니다. 탑승하시겠습니까? 그러죠. 함정에 올랐습니다. 갑판이 넓었죠. 함포 6개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CWSK입니다. 김현수 대령이 말했습니다. 근접방어 무기 체계죠.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함교로 들어갔습니다. 전투정보실이 나타났죠. 파란 조명이 가득했습니다. 모니터가 20개는 넘었습니다. 전부 켜져 있었죠. 이게 KCMS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관리 체계. 그렇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한글이 빼곡했죠. 영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한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전부 자체 개발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연해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떴죠. 점들이 수백 개 보였습니다. 동시 추적 가능 표적수 1000개입니다. 1000개요? 네, 그중 200개를 동시 교전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미국 이지스급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10년 개발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3D 그래픽이 나타났죠. A사 레이더입니다. AESA 방식입니까? 맞습니다.
탐지거리 200km, 운용률 98%입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 SPY-6 레이더가 떠올랐죠. 그것과 비슷한 성능이었습니다. 반응 속도는요? SPY-6보다 30% 빠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엔지니어가 USB를 꺼냈습니다. 2주 전 실험 데이터입니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해군 미사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현수 대령이 말했습니다. 다른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미사일 발사 영상이었죠. 함정에서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빛의 꼬리를 남기며 하늘로 치솟았죠. 마하 4.5입니다. 명중률은요? 96%입니다. 김현수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화면 속 미사일이 표적을 맞췄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죠. 불꽃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김현수 대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사 하나까지 국산입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전부요? 네, 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였죠. 왜 이걸 숨겼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현수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숨긴 게 아닙니다. 그럼요. 당신들이 안 봤을 뿐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함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였죠. 파도가 철벽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죠. 정치적 이유로 미국 장비를 씁니다. 뒤에서 엔지니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돌아봤습니다. 기술적으론 이미 추월했어요.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맹이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장비도 쓰는 겁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김현수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실력이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죠. 30년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김현수 대령이 말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1억도의 태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죠. 가시겠습니까? 갑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립국이 아니라고. 창조국이라고. 울산에서 대전까지 3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가 깨끗했죠. 산과 들이 펼쳐졌습니다. 저기입니다. 김현수 대령이 가리켰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차가 멈췄죠. 정문에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빨리 뛰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흰색 벽이 이어졌죠.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박사입니다. 김현수 대령이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크로우 분석관님. 박진우 박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죠. 하지만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박진우 박사가 앞장섰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층을 내려갔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금속 냄새가 났죠. 공기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APR-1400 연구실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원자로요? 맞습니다. 커다란 모형이 있었습니다. 원자로 구조였죠. 정교했습니다. 완전 독자 설계입니까? 그렇습니다. 100% 우리 기술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모형을 가리켰습니다. 2002년부터 개발했습니다. 미국 기술은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미국 NRC 인증을 받았습니다.
NRC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였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곳입니다. 2019년에 통과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미국도 2번 떨어진 기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린 한 번에 통과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전성은요? 40년 무사고 설계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데이터가 나타났죠. 가동률 95%, 방사능 누출 제로.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박진우 박사가 웃었습니다. 뭐가 더 있습니까? 태양이 있습니다.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거대한 원통형 장치가 있었습니다. 금속으로 감싸여 있었죠. 전선이 수백 개 연결돼 있었습니다. K-STAR입니다. 박진우 박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인공태양입니까? 맞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핵융합 장치였죠. 가동해 보시겠습니까? 지금요? 네. 박진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작실로 들어갔습니다. 엔지니어 5명이 앉아 있었죠.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작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100만 도, 1000만 도, 5000만 도. 1억 도입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1억 도. 태양 중심부 온도였죠. 유지 시간은요? 48초입니다. 48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플라즈마가 형성됐습니다. 푸른빛이었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이 기술이면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핵을 만들 수 있냐고요? 박진우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죠.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만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죠.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무엇을요? 평화를요. 그가 말했습니다. 핵을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박진우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뭡니까? 의지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린 그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대신 이걸 선택했죠. K-STAR를 가리켰습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K-STAR를 봤습니다. 푸른 빛이 아직 남아 있었죠. 힘은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박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제어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거였죠.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웃었습니다. 우린 그걸 배웠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붉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입니다. 김현수 대령이 말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늘을 지배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은 폭발이 아니라 절제라고. 그리고 한국은 그 절제를 선택했다고. 대전에서 사천까지 4시간을 달렸습니다. 남해가 보였죠. 바다가 푸르렀습니다. 저기입니다. 김현수 대령이 가리켰습니다. KAI 사천 공장이었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죠. 전투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은빛 기체였습니다. 날렵했죠. 정문을 지났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신분증을 3번 확인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납고가 나타났습니다. 천장이 높았죠. 그리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KF-21 보라매였습니다.
세 대가 나란히 서 있었죠. 은빛 기체가 조명을 반사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박한결 과장입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악수했습니다. F-16 조립하던 나라 맞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박한결 과장이 웃었습니다. 이제 독자 전투기를 만듭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KF-21 앞으로 갔습니다. 기체를 만졌죠.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스텔스 설계입니까? 반스텔스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레이더 반사 면적을 70% 줄였습니다. 박한결 과장이 기체를 두드렸습니다. F-35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조종석을 올려다봤습니다. 캐노피가 투명했죠. 탑승해 보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박한결 과장이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조종석에 앉았죠. 계기판이 전부 디지털이었습니다. 터치스크린이 3개였죠. 한글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전부 한글입니까? 네, 항전 장비 전부 국산입니다. 손으로 화면을 만졌습니다. 반응이 빨랐죠. 엔진은요? F414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이죠. 국산 아닙니까? 아직입니다. 하지만 개발 중입니다. 박한결 과장이 말했습니다. 2030년엔 완전 국산화됩니다. 그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죠. 조종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행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한결 과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KF-21이 이륙했죠. 굉음이 울렸습니다.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갔죠. 코브라 기동입니다. 박한결 과장이 말했습니다. 화면 속 KF-21이 기술을 들었습니다. 90도 이상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레이더 탐지거리는요? 120km입니다. 무장은요? 공대공 미사일 6발, 폭탄 7톤 탑재 가능합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수출 계획은요?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가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박한결 과장이 웃었습니다. 우린 하늘을 설계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미사일 전시실이었죠. 현무 미사일 모형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10m는 넘어 보였죠. 현무-3입니다. 박한결 과장이 말했습니다. 사거리는요? 3000km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3000km면 베이징, 도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닿았습니다. 정확도는요? 오차 1렘입니다. 1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현무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불꽃을 뿜으며 날아갔죠. 3분 후였습니다.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정확히 중앙이었죠. GPS 없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형 매칭 방식입니다. 박한결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핵 없이 핵심을 타격하는 기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방위가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김현수 대령이 물었습니다. 전략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덧붙였습니다. 박한결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죠. KF-21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땅이 진동했죠. 그리고 날아올랐습니다. 은빛 날개가 하늘을 가르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그들의 무대입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관객입니다. 덧붙였습니다. 김현수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바다에 방패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 아래 있지 않다는 걸. 사천에서 부산까지 1시간을 달렸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졌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산 해군 기지였습니다. 정문에 경비가 서 있었죠.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분 확인을 마쳤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함정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급, 충무공이 순신급, 광개토대왕급. 웅장했습니다. 저쪽입니다. 김현수 대령이 가리켰습니다.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해군 중령 계급장이 보였죠. 박지의 중령입니다. 김현수 대령이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지의 중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악력이 강했죠. CWSK 실사격 보러 오셨죠? 그렇습니다. 바다로 나가시겠습니까? 그러죠. 고속정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울렸죠. 출항했습니다. 10분 후였습니다. 세종대왕함이 보였죠. 거대했습니다. 함정에 탑승했습니다. 갑판 위에 섰죠. 바람이 거셌습니다. 함포 6개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포신이 태양을 반사했죠. 준비됐습니까? 박지의 중령이 물었습니다. 시작하시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함교로 들어갔습니다. 전투정보실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표적 발사 준비. 한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발사. 박지의 중령이 명령했습니다. 멀리서 섬광이 보였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죠. 마하 2로 접근 중입니다. 레이더 요원이 외쳤습니다. 모니터에 점이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다가왔죠. CWSK 자동 모드. 박지의 중령이 말했습니다. 함포가 움직였습니다. 0.3초 만에 조준이 끝났죠. 발사. 굉음이 울렸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터졌죠. 미사일이 사라졌습니다. 격추됐습니다. 0.5초 만에 요격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박지의 중령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드론이었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했죠. 100대가 넘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막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시죠. 박지의 중령이 웃었습니다. 함포 6개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회전 속도가 빨랐죠. 발사. 하늘이 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광탄이 빗줄기처럼 쏟아졌죠.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20개. 아니, 전부였습니다. 요격률 100%입니다. 레이더 요원이 외쳤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전부 격추했습니까? 네, 100대 전부입니다. 박지의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에 잔해가 떠 있었죠. 드론 파편들이었습니다. 완전 국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나사 하나, 칩 하나까지 전부 우리 겁니다. 박지의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수출 통제는요? 없습니다. 우리 기술이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방어 무기만 개발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의 중령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죠. 우린 공격보다 방어를 택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함정을 흔들었죠.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박지의 중령이 덧붙였습니다. 그럼 뭡니까? 철학입니다.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푸른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졌죠. 방패가 검을 이겼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덧붙였습니다. 함정이 돌아갔습니다. 부산 항구가 보였죠. 다음은 서울입니다. 김현수 대령이 말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강함은 기술이 아니라고, 정신이라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를 탔습니다. 2시간 30분이 걸렸죠. 창밖으로 도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용산이었습니다. 건물이 웅장했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현수 대령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대답했죠. 대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미연합사, 나토, 각국 대표들이었죠. 앞줄에 스펜서 제독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에단 크로우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토 동아시아 전략 분석국 수석 분석관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30년간 한국을 분석해왔습니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멈췄습니다. 그 모든 분석이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스펜서 제독의 눈빛이 흔들렸죠. 화면을 켰습니다. 울산 CWSK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요격률 100%, 반응 시간 0.5초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죠. 대전 K-STAR, 섭씨 1억도 48초 유지. 다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4000 KF-21, 독자 전투기 개발 성공. KF-21이 하늘을 가르는 장면이었죠. 부산 해군,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성공. 세종대왕함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방산 자립률 92%. 마지막 숫자가 떴습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데이터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줬죠. 프랑스 대표 마티웨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왜 한국은 이걸 숨겨왔습니까? 저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숨긴 게 아닙니다. 박진우 박사였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보지 않았던 겁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죠. 회의장이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스펜서 제독이 일어섰습니다. 크로우 분석관. 예, 제독님. 그렇다면 질문하겠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3초가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제독님.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높였죠. 보호자가 아닌 형제로서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스펜서 제독이 저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동맹의 정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의존이 아닌 협력. 말을 이었죠. 그것이 진짜 동맹입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일어섰습니다. 크로우 분석관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떠나려는 게 아닙니다. 회의장을 둘러봤죠. 이제 함께 서려는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나, 둘, 열, 백. 회의장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스펜서 제독도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박수를 쳤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나타났습니다. 화상 연결이었죠. 한국 대표단께 알립니다.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십 최고 등급으로 격상합니다. 회의장이 들썩였죠. 기술력과 철학을 인정합니다. 사무총장이 덧붙였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더 길게 이어졌죠. 저는 연단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30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을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죠. 스펜서 제독이 다가왔습니다. 크로우. 예, 제독님. 잘했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시 써야 할 걸세. 웃음기가 섞였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죠.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김현수 대령이 옆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덧붙였죠. 김현수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겠습니까? 네, 워싱턴으로 돌아가야죠.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저는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죠. 함께 싸울 형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깨어난 호랑이, 동맹의 새로운 정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30년의 오류를 바로잡는 순간이었죠.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14시간을 날았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죠. 톰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안아 올렸습니다. 김치 사왔어? 톰이 물었죠.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사왔어. 제니가 다가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왔네요. 손을 잡았죠. 응, 돌아왔어.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워싱턴이 보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톰이 물었죠. 아빠,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저는 톰을 봤습니다. 강한 나라야. 얼마나요? 핵 없이도 강한 나라지. 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아니, 무섭지 않아. 왜요?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쓰니까.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의회 군사위원회 청문회였죠. 국회의사당에 들어갔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의원 20명이 앞에 있었죠. 크로우 분석관.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방위력을 직접 확인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됩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협력해야 합니다. 말을 이었죠. 그들의 기술과 우리의 경험이 만나면 잠시 멈췄습니다. 세계는 더 안전해집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죠.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죠. 가슴에 메달이 달려 있었습니다. 참전용사였습니다. 크로우 분석관님. 그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1953년 한국에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부산 앞바다에서 싸웠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피로 지킨 나라가. 그가 말을 잇지 못했죠. 이제 스스로 설 수 있게 됐군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요? 진실을 지켜주셔서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인도 고개를 숙였죠. 그날 밤 서재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했죠. 제목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깨어난 호랑이, 동맹의 새로운 정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핵 없이도 강하다. 그들은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쓴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강함이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30년의 여정이 끝났죠. 아니, 새로 시작됐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창가에 섰습니다. 동쪽 하늘을 봤습니다.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은 한국이 있는 방향이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작지만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덧붙였죠. 7일간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울산의 철과 바다. 대전의 일억도 태양. 사천의 은빛 날개. 부산의 불타는 방패. 서울의 확신. 전부 진짜였습니다. 나는 의심으로 시작했다.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끝냈다. 목소리가 떨렸죠. 그들의 강함은 조용했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흔들었다.
확신이 실렸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저는 그 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폭발이 아니라고. 절제라고.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방패가 검보다 오래 남는다.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갔죠. 아들 톰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숙제 도와주세요. 무슨 숙제? 세계의 강한 나라 쓰기요.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에 대해 써봐. 왜요? 강하지만 무섭지 않은 나라니까. 톰의 눈이 반짝였죠. 알았어요. 톰이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았죠. 한국은 미래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나란히 서야 한다. 확신했습니다. 30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실은 늘 현장에 있다고. 그리고 용기는 인정에서 온다고. 저는 에단 크로우입니다. 나토 동아시아 전략 분석국 수석 분석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진실을 봤습니다.